자, 그러면 신경계의 고등 기능 중에서 이제 나머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러닝 앤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나머지 주제인 랭귀지 그리고 페이스 리코그니션 그리고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경계의 고등 기능을 어, 처리하는 중요한 그 영역이 바로 이 네오콜텍스 신피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신피질의 그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이 신피질은 일단 프라이머리 센소리 그리고 몰토 콜텍스 그리고 그런 그 프라이머리 센소리 또 모터 콜텍스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아 이렇게 이제 어,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개 층으로 돼 있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뤄서 그 복잡한 피드백 컨트롤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대뇌 방구인데 이제 이게 왼쪽에서 본 그림이죠.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이제 뒤쪽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뒤쪽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가 있고 그다음에 어, 이제 이 그 대뇌를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횡으로 가로지르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센트럴 서커스라고 그러죠. 서커스. 그래서 그 센트럴 서커스 이제 뒤쪽을 우리가 퍼라이어탈 에어리아가 되겠는데 이 바로 뒤쪽에 바로 있는 그 센트럴 서커스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소마틱 센서리 에어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몸 전체에서 오는 그 체성 감각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센트럴 서커스 바로 앞쪽은 이제 모터 콜텍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스켈레탈 머슬을 움직이는 어,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이제 그 이 바로 모터 콜텍스가 바로 그 이제 그런 스켈레탈 머슬의 의식적인 수축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터 콜텍스 앞에는 이제 프리모터 콜텍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실제 스켈레탈 머슬을 수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프라이어털 콜텍스에서 우리가 포스테리어 프라이어털 콜텍스가 여기 있고 어, 이제 하이어 오더 비주얼 콜텍스 쪽에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어 투 템포럴 오시피탈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아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색칠한 부분은 이제 어떤 센소리나 모터 에어리아가 아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프라이어탈 템포럴 오시피탈 어소시에이션 이제 이 그 요 부분이 이제 템포럴 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템포럴 롭과 이 뒤쪽을 이제 오시피탈 롭이라고 그러고 이제 여기가 파라이어탈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라이어탈 그리고 템포랄 그리고 오시피탈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측면에 보면은 이제 쪽에 이 템포럴 파트 쪽에 보면은 템포럴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아가 있고 여기 하이어 오더 오디토리 콜텍스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청각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보면 이제 프론탈 파트에 보면은 프론탈 어소시에이션 에어리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종합적인 그 플랜을 짜고 뭔가 그 어, 깊은 생각을 할 때 바로 이 앞쪽
부분이 주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심피질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는 이제 대략 이렇게 우리가 부분을 해부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심피질에서 일어나는 그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랭귀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를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생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이 네오콜텍스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신경계의 어떤 이런 고등 기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러한 고등 기능이 주로 좌뇌가 담당하는지 혹은 우뇌가 담당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가 이 complementary speci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혹은 cerebral domin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쪽 뇌가 도미넌스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세리브랄 도미넌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 이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 혹은 리프레젠테이셔널 헤미스피어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하게 되는데, 이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에 해당되는 뇌는 주로 시퀀셜하고 그 어널리틱한 그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차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그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고, 리프레젠테이셔널 헤미스피어는 이제 비주어 스페이셜 시공간적인 관련성을 주로 담당하는 처리하는 그 반구가 되겠습니다. 헤미스피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의 이 리전 어떤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이 랭귀지 디스오더 그 언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봤을 때 우리가 언어는 언어의 그 이해 그리고 언어의 생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는 이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셔널 헤미스피어의 어떤 리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레오그노시스 이것은 이제 어, 어떤 어떤 필링으로서 그 오브젝트를 확인하는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우리가 눈을 감고도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그 물건이 뭔지 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능력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이제 상실돼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에그노시아 라는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센소리 모달러티에 의해서 어떤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본다든가 이제 소리를 듣는다든가 함으로써 어떤 능력을 파악하는 어떤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이제 어, 상실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유니라테럴 이너텐션, 그 어떤 한쪽의 물체의 어떤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집중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만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네글렉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 그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유니라테럴 이너텐션 그리고 네글렉트 이런 문제점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럼 이제 이 그 헤미스피어에 있어서 그
컴플리먼터리 스페셜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핸디드니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인 경우에 이제 어느 쪽 뇌가 더 도미넌트한지 혹은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인지 그래서 우리가 도미넌트한 그 뇌가 좌뇌인지 우뇌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경우에서는 이제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휴먼의 91%를 차지하는데 그 왼쪽 좌뇌가 도미넌트 혹은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인 경우가 96%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대부분 이 왼쪽 좌뇌가 도미넌트 혹은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레프트 핸디드인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이 15%, 우뇌가 그 도미넌트 헤미스피어인 경우가 15%, 그리고 분명한 그 라테럴라이제이션, 뭐 어느 쪽이 도미넌트한지 확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한 15%를 차지하고, 그리고 70%가 이제 그 오른손잡이와 마찬가지로 왼쪽 그 뇌가 바로 도미넌트 혹은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70%는 오른손잡이와 마찬가지로 그 좌뇌가 이제 도미넌트 헤미스피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레프트 핸더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오른손잡이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왼손잡이인 경우 디슬렉시아를 갖고 있을 확률이 12배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이 디슬렉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난독증이라 그러는데 어떤 글을 읽어가지고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러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왜 그런지 보면은 아마도 그 초기 디벨롭먼트에서 그 좌뇌에 어떤 오브노멀리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핸디드니스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읽어서 알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이제 주로 왼쪽 좌뇌에 어, 있을 수 있는데 좌뇌에 있는데 그 좌뇌가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핸디드니스가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이제 이 레프트 핸더에는 그 난독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레프트 핸더인 경우에는 그 어떤 스페셜 탤런트에 있어서는 또 그 재능에 있어서는 그 평균보다도 그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핸더인 경우에 이제 아티스트, 예술가라든가 이제 미술가라든가 이제 뮤지션 그리고 이제 매서메티션 수학자들이 어, 많은 어, 많이 그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레프트 핸더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수명에 있어서 라이프 스판에 있어서는 그,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더 그 수명이 짧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핸디드니스와 관련된 그 도미넌트 헤미스피어의 문제에 대해서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양쪽 그 헤미스피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부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플라눔 템포럴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이제 랭귀지와 관련된 오디터리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레프트 쪽이 왼쪽 헤미스피어가 이 프라눔 템포랄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휴먼뿐만이 아니라 침팬지에서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미칼 디퍼런스, 어떤 화학 물질의 디퍼런스에 있어서는 어, 그 도파민 컨센트레이션이 그 오른손잡이의 그 왼쪽 좌뇌에서 있는 그 나이그로스트리아탈 패스웨이에서 이게 더 도파민 그 농도가 더 높다라고 합니다.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왼쪽 뇌에서 이 패스웨이에서 도파민 컨센트레이션이 좀 높은 그런 차이점이 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스키초프레니아라고 하는 그 질병, 정신병이죠. 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에서 한번 보면은 그 이제 왼쪽 그 좌 왼쪽의 왼쪽에 있는 그 안테리어 히포캄푸스 그리고 아미그달라 그리고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그리고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템포럴 자이러스 그런 뇌 부분이 어, 그 볼륨이 좀 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이런 뇌 영역 부분에 있는 그레이 매터의 그 볼륨이 좀 그 왼쪽이 더 오른쪽에 비해서 더 작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어, 물론 이것이 이제 스키조프레니아를 유발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그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해부학적인 특징이 좌뇌 우뇌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그 도미넌스, 세리브랄 도미넌스하고 그 헤미스피어의 그 해부학적인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고등 기능 중에서 우리가 랭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랭귀지는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은 이제 이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심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그 시스템화돼서 어떤 랭귀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휴먼의 그 독특한 그 어떤 능력이 되겠고 이 랭귀지는 이제 그 순서적으로 보면은 비주얼 그리고 오디토리 시스템이 이제 1차적으로 있고 다음에 이 시스템에서 처리된 정보가 이제 브레인으로 가서 이제 그 언어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측면들을 이제 프로세스해서 이제 생산을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모터 시스템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이어서 이제 스피치라든가 라이팅으로 이제 그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가 를 거쳐서 이제 언어라는 게 어, 이, 어, 이제 기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어의 특징은 그 이제 멀티플한고 그 해부학적으로 여러 디스팅크트한 스테이지에서 프로세스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언어가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별로 그 각각 그 해부학적으로 구분된 지역, 그런 여러 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언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지역에서 어떤 브레인 데미지가 있게 되면은 그 랭귀지의 어떤 그 측면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즉 이제 랭귀지에서 우리가 스피치 말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컴프리hen션 뭐 이해하는 측면, 그리고 또 네이밍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이 스피치하고 컴프리hen션, 네이밍 하는 이러한 처리를 브레인의 각각 다른 영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 어떤 브레인 지역에 데미지가 있게 되면은 이, 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측면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류 종족에 있어서는 어떤 종족도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종족은 이제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리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이 휴먼의 브레인은 바로 그 스페셜 랭귀지 프로세싱 시스템을 위해서 진화되어 온 것이 진화돼 온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의 생리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먼저 이 베르니케스 에어리아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베르니케스 에어리아는 어, 그 슈피리어 템포럴 자이러스의 포스테리어 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템포럴 롭이죠. 이 템포럴 롭의 슈피리어 쪽에 그 슈피리어 템포럴 자이러스의 포스테리어 끝 쪽에 이제 위치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베르니케스 에어리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오디터리 그리고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이해하는 컴프리hension 하는 측면을 이제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이제 프로세스된 정보는 아큐에이트 파스큘러스 그래서 아큐에이트 파스큘러스를 거쳐서 브로카스 에어리어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 브로카스 에어리어는 위치는 이제 모터 콜텍스의 인피리어 엔드의 앞쪽에 있는 프론탈 롭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모터 콜텍스인데 모터 콜텍스의 인피리어 엔드 쪽의 앞쪽에 있는 프론탈 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그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로부터 받은 그런 정보를 이제 처리해 가지고 그 보컬라이제이션을 위한 그 상세한 그리고 코디네이티드 된 패턴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언어의 생산과 관련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브로커스 에리아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로커스 에리아에서 뭔가 실제 그 언어의 생산을 위한 어떤 계획과 그 어, 그런 이제 정보를 파생을 하면은 그 정보는 어, 그 패턴 정보는 이제 인슐라에 있는 그 스피치 아티큘레이션 에어리아를 경유해서 이제 모터 콜텍스로 그 정보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 콜텍스에서는 실제 그 계획된 언어를 실제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모터 콜텍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모터 코텍스는 이제 스켈레탈 머슬의 수축을 실행하는 그런 뇌피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성기관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자극을 해서 실제 언어를 그러니까 이제 어, 발성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비주얼 오브젝트를 네임할 때 그 이벤트의 시퀀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통해서 얻은 그 본 시각 정보는 이제 시상에 있는 థ알라무스에 있는 라테랄 제니큘레이트 뉴클레우스를 거쳐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는 그 시각 정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일차적으로 여기서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뭐 둥글다든가 혹은 네모나다든가 혹은 문자면은 그 선이 어떻게 꺾여 있다라든가 뭐 하는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일차적으로 여기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보가 우리가 High Order Visual Cortical Area 그리고 Angular Gyrus로 수차적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달이 되는데 이제 이 Angular Gyrus에서는 우리가 어떤 읽혀진 그 단어라고 한다면은 그 단어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 프로세스에서 파악하는 일이 이 앵귤러 자이러스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기초적인 정보들이 다 파악이 되면은 그 정보들이 이제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로 가서 어떤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 혹은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그, 어, 최종적인 정보가 이제 여기서 형성이 돼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갖고 있는 이제 여러 문자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그 의미를 조합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이해된 정보가 이제 아큐에이트 파시큘러스를 거쳐서 이 브로카스 에어리어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로카스 에어리어에서는 이제 어떤 언어를 생산할지를 여기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런 그 언어를 생산하게 될지가를 여기서 이제 어, 플랜해서 계획해서 어, 이제 그 정보를 패턴화된 정보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 정보가 이제 몰토 콜텍스로 전달이 돼서 몰토 콜텍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언어가 어, 생산이 되게끔 즉 어, 말로 하게 된다면은 어떤 그 발성기관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시킬 것이고 어, 글자를 손으로 쓰게 된다면은 손의 근육들을 어, 그 실질적으로 수축시켜서 이제 글을 쓰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토콜텍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를 따라서 언어가 이제 언어라면은 여기서 이제 문자겠죠. 비주얼 어, 정보니까 문자라고 한다면은 그 문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이해와 이제 생산이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세컨드 랭귀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네이티브 랭귀지에 관련된 그 브로카스 에어리어와 이 세컨드 랭귀지를 담당하게 되는 브로카스 에어리어의 포션이
인접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그 생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브로카스 에리아가 그 세컨드 랭귀지를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두 가지 랭귀지를 습득한 어린이 이제 사람에 있어서는 그 동일한 지역에서 이 네이티브 랭귀지와 세컨드 랭귀지를 처리를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이 외국어 세컨드 랭귀지를 공부할 때 이제 그만큼 어렸을 때 공부하게 되면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랭귀지 디스오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장애. 우리가 언어 장애에서 대표적인 예가 이 실어증이죠. 어페이지아라고 하는 실어증인데 이것은 이제 비전,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혹은 히어링, 듣는 데 있어서는 어떤 디펙트는 없고 그리고 모터 파라라이시스에도 어떤 문제가 없는데 어, 거기에 기인하지 않는데 어떤 랭귀지 펑크션의 어브노멀리티를 보여주는 경우에 이제 실어증이 된다는 것이죠. 실어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주로 카테고리컬 헤미스피어의 어떤 리전에 의해서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태로는 이제 플루언트한 형태, 논 플루언트한 형태, 그리고 아노믹한 형태, 어떤 그 명칭을 부르는데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글로벌한 형태, 전반적으로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루언트한 폼에는 우리가 베르니케스 어페이지아, 베르니케의 실어증은 있는데 이것은 플루언트한,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플루언트 스피치 하지만 그 푸어 컴프레hension 그 듣거나 그 이제 읽혀진 언어를 이해하는데 장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작은 뭐 횡설수설한다든가 어떤 네올로지즘, 어떤 신조어를 막 만들어서 이야기한다든가 이제 이런 그 상황, 이런 이제 상태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컨덕션 어페이지아, 컨덕션 어페이지아는 이제 플론트하게 말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아큐에이트 파시큘러스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생되는데 이 컨덕션 어페이지아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말도 잘하고 이제 그 오디터리 정보도 잘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단어를 이렇게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한다든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이제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이제 말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플루언트한 폼에는 우리가 베르니케스 어페이지아 그리고 컨덕션 어페이지아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 플루언트한 폼에는 우리가 브로카스 어페이지아가 있겠습니다. 브로카스 어페이지아는 이제 스피치 생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현상을 보이냐면 에이노미아, 어떤 단어를 찾는데 어, 능력이 떨어져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에이그라마티즘, 어떤 컨텐트 워드, 그러니까 명사라든가 동사 그리고 adjective 형용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잘 사용하는데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 펑크션 워드 없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티클, 관사라든가 프로나운, 대명사, 그리고 컨정크션, 접속사 없이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페러페이직 에러.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한번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리피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브로커 서페이저에서는 그, 그 들은 말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읽은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브로커 서페이저는 이제 언어에 대한 이해는 잘 하지만 그 언어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non-fluent한 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anomic aphasia, 이 경우는 이제 앵귤라 자이러스의 리전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어, 말을 하거나 이제 그 오디토리 인포메이션을 이해하는 데는 어,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읽혀진 언어 그리고 어떤 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시각 정보, 비주얼 정보가 이제 프로세스 되지 않고 이 베르니케스 에어리어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난독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디슬렉시아. 이 디슬렉시아는 이제 그 브로드한 텀이고 이것은 이제 어떤 읽어서 뭔가 그 어, 그러니까 읽어서 어떤 거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를 이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그 흔히 그 유전적인 어브노멀리티에 기인해서 이제 일어난다고 하고 파퓰레이션의 한 5% 정도에서 발생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 그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스피치 사운드를 그 말한서 되는 그 사운드를 다시 리콜하는 그런 능력이 좀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난독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라고 하죠. 줄여서 이 ADHD인 경우에 또 난독증이 어, 어, 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난독증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톰 크루즈, 영화 배우 톰 크루즈라든가 어, 그 미국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난독증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랭귀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페이스 리코그니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스 리코그니션은 이제 그 프렌드와 이제 어, 적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그 신경계의 고등 기능이 되는데 어, 그 물체 특히 이제 그 페이스의 이 리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인피리어 템포럴 롭에 저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우측 내, 우내 특히 이제 그 오른손잡이의 우내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우내의
이제 인피리어 템포럴 롭에 이 정보가 페이스에 관련된 그 정보가 이제 저장이 여기 주로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리전이 있을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그 장애가 바로 이 프로소파그노시아라는 거죠. 인물 인식 장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인 경우에 그 목소리, 보이스에 의해서 그 어떤 사람을 그 recognize, 파악할 수는 있는데 그 familiar face를 identify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 이제 패밀리한 페이스를 그 봤을 때 그 저기 이것이 이제 친한 친구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오토노믹 리스폰스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인물 인식 장애는 있지만 그 또 다른 어떤 오토노믹 패스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 오토노믹 리스폰스는 나타나니까 비록 얼굴은 못 알아본다 하더라도 그 포밀리언 페이스를 봤을 때 어떤 나타나는 그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나타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페이스에 관한 이런 정보를 프로세스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서브컨셔스 레벨에서 어떤 또 다른 분리된 그 도살 패스웨이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 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등 기능 중에서 우리가 주의 집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텐션은 이제 그 선택적으로 그, 그 동시에 들어오는 여러 소스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데 특히 어떤 센서리 인포메이션 중에서 이제 어떤 그 좀 더 선호하는 그 정보들을 집중해서 처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주얼 시스템 그리고 오디터리 시스템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뭐 비주얼 시스템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든가 혹은 오디터리 시스템에 집중한다 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내가 누군가를 이제 찾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보다는 그 파란색이라는 그 시각 정보에 더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정보 처리하는 과, 단 스테이트를 우리가 주의 집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의 집중에 있어서 또 모달러티 사이에서의 어떤 인터랙션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시각적인 정보에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디터리 정보가 또 들어오게 된다면은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인터랙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태를 우리가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주의 집중에 있어서 어떤 그 어브노멀리티 중에 하나가 우리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주의 집중을 잘 못하고 하이퍼액티비티를 보여주는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이 브레인에서는 어, 이 코티컬 액티비티가 이 어텐션에 의해서 아주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의 집중함으로 해서 특정 코티컬 액티비티의 활성이 이제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집중에는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텐션을 주의 집중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행동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실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우선 첫 번째가 이 enhanced detection, 주의 집중함으로 해서 어떤 디텍션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에서 어떤 이제 attended 된 중간에 이제 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집중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검은 점 주변에 이제 노란 플래시를 주게 되는데 어, 우리가 고전에 먼저 이 화살표 Q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오른쪽에 주고 이제 오른쪽에다 플래시를 잠깐 반짝하는 거죠. 혹은 이제 왼쪽에다 화살표를 주고 오른쪽에다 준다든가 혹은 오른쪽에다 이제 화살표가 이제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화살표에 어긋나게 플래시를 주는 경우도 있게 이제 그렇게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이제 센터에 이제 픽세이션을 하고 이제 Q를 플러스를 만약에 Q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플러스 그리고 레프트 에로, 라이트 에로. 그래서 Q와 이제 어떤 딜레이가 있은 다음에 작은 플래시를 이제 15ms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이제 프레싱 타겟 서클을 이제 반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제 플러스를 줬을 경우에 타겟을 디텍션하는 퍼센트가 한 60%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화살표를 주고 타겟을 오른쪽으로 했을 경우에 타겟 디텍션 확률이 80%로 더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라이트 에로를 주고 나서 타겟 플래시를 노란색 타겟 플래시를 왼쪽에 줬을 경우에는 타겟 디텍션 확률이 이제 50%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Q가 이제 화살표 Q가 그 지역으로 주의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타겟을 디텍트하는 능력을 영향을 줘서 어, 이제 더 디텍트하는 를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Q가 어텐션을 이제 쉬프트 할 수 있게끔 어,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텐션으로 인한 이제 두 번째 behavioral consequence는 이제 faster reaction time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트럴한 큐를 주고 어, 했을 그 이제 타겟에 반응하는 이제 리액션 타임은 우리가 280 밀리세컨드 정도 걸리는데 어, 오른쪽 화살표를 주고 오른쪽 타겟을 줬을 때 그러니까 밸리드한 Q와 Q를 주고 나서 타겟을 줬을 경우에는 리액션 타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250ms 조금 보다도 조금 덜 걸리고 하지만 이제 인밸리드한 Q를 줬을 경우에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주고 타겟 플래시를 왼쪽에다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리액션 타임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어텐션으로 인해서 Q를 줘서 이제 어텐션을 하게 해서 좀 더 뭔가 버튼을
그 디시전을 하는 그 시간을 이제 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faster reaction time 이제 그 하나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ttention disorder, 주의 집중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주의 집중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 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neglect 신드롬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eglect 신드롬인 경우에 이제를 보여주는 이제 그 예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스트로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특정 브레인 지역에 이제 데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데미지가 있었을 때 그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 한쪽만 좀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집중을 그 다른 쪽은 그림을 전혀 초상화를 못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한쪽을 이제 완전히 네글렉트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서서히 여러 달이 지나서 이제 그 스트로크로부터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왼쪽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트로크가 온 부분이 어느 지역이 왔을 때 어느 지역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네글렉트 신드롬이 이제 왔는지 살펴보니까 이 우측 내 라이트 헤미스피어의 그 포스테리어 프라이탈 코텍스의 리전이 있게 되면 이제 흔히 이런 그 네글렉트 신드롬과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것이 이제 네글렉트 어텐션 디소더 중에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제 그 고등 기능인 이 어텐션이 어떻게 그 지휘되는지 에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 때로는 비주얼 콜텍스가 더 활성화되고 때로는 이제 오디토리 콜텍스가 더 활성화되고 즉 비전에 더 집중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청각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뇌가 어딘지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그 특정 지역에서 그 반응들을 좀 더 인핸스 할 수 있는 그 하이어 스트럭처가 있을 수 있는지, 어, 이제 있는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코티칼 혹은 서브코티칼 에어리아가 다 관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브레인 지역이 이제 이 어텐션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어, 걸로 이제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탈라무스의 풀비나 뉴클레우스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풀비나 뉴클레우스가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요, 요 지역이 되는데 이그 탈라무스의 뒤쪽에 있는 부분이죠. 지금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그, 그 오시피탈 그리고 퍼라이어탈 템포럴 롭의 그 여러 그 비주얼 코티컬 에어리아와 이렇게 잘 상당히 커넥션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지역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느 특정 지역을 좀 더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뭐 인핸스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과 다 동시에 연결이 일단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풍부한 연결성으로 인해서 이 풀비나 뉴클레우스가 이 이제 어텐션을 지휘하는 지역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브레인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지역이 하나의 한 지역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런 주의 집중이라는 그 어, 신경계의 그 고등 기능, 뇌의 고등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브레인이 그 모든 들어오는 그 센소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브레인의 제한된 스페이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그, 그, 그 정보를 선택해서 이제 제한된 그 리소스, 그 브레인의 제한된 리소스를 이용해서 처리하게끔 어, 이제 정보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어,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주의 집중이라는 게. 그래서 어텐션으로 인해서 이제 제한된 리소스의 그 브레인을 이용해서 어, 그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의학생리학의 연합신경 파트에 대한 이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